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 다시 보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샘앤 파커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3강까지 읽어드렸었어요. 1강에선 휴식의 장으로 힘들면 한숨 쉬었다가요. 지금 나는 왜 바쁜가? 2강 관계의 장, 그를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것. 3강 미래의 장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인생의 장.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말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들려드릴 건데 잠시 멈추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강 인생의 장.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것저것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말자. 나는 30대가 된 어느 봄날 내 마음을 바라보다 문득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3가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만났던 친구가 입었던 옷, 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굴 화장이나 머리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친구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친구가 나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제각기 자기 생각만 하기에도 바쁩니다. 남 걱정이나 비판도 사실 알고 보면 잠시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아주 잠깐 남 걱정이나 비판하다가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둘째,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나요? 내가 모두를 좋아하지 않듯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자연의 이치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셋째는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은 사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가족이 있어서 따뜻한 나를 위한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것도 결국 내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외로운 내 처지가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욕심껏 잘해주는 것도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아닌 이상 자기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남 눈치 그만 보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사십시오. 생각만 너무 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한 것이고 그래야 또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맙시다. 나를 향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들을 적당히 무시하고 사는 법을 익히십시오. 일일이 다 마음을 쓰면 불행해집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할 시간에 나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싫어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사십시오. 싫어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라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일을 진짜로 어렵게 만듭니다. 그냥 하십시오. 죽기 전에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들, 경험해보고 싶은 일들,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을 쭉 적어보세요. 그냥 그것들을 꾸준히 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것저것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인생은 정해진 멜로디가 없는 즉흥 재즈 음악과도 같습니다. 삶 속의 모든 변수를 내가 조정할 수 없고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스타일을 찾아 내 음악을 만들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자식이나 부모, 남편, 아내, 친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행복은 결코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이제는 그들이 알아서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놔두세요. 머리로 그려낸 계획 그대로 하면 일이 될 것 같았는데 그 계획을 현실에 적용하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현실은 내 머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촘촘한 그물망 같은 여러 원인과 조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어 하나를 잘하면 둘, 셋도 할 수 있습니다. 가게 하나가 잘 되면 둘, 셋도 또 운영할 수 있어요. 욕심을 내어 둘, 셋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먼저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세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바로 그 결과가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처가 되려는 마음 안에 벌써 부처가 자리하고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도 나를 생각하십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켜요. 잘생긴 나무는 먼저 베어 목재로 쓰입니다. 진짜 고수는 뛰어난 체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크게 하고 실천은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작은 생활의 변화에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하고 싶으세요? 신문에 있는 오늘의 생활 영어부터 외우세요. 건강을 좀 챙기고 싶으신가요? 잠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주무세요. 살 빼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밤참 금지입니다. 중요한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컴퓨터 방 청소부터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말을 만들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행동이 되며 반복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게 바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란 놈은 한 번에 2가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전 우주를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처음 일어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첫 생각을 잘 단속하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틀린 말보다는 옳은 말 듣기를 원하고 옳은 말보다는 진심이 들어간 말을 더 듣기를 원하며 진심이 들어간 말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더 원합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나는 그 정도는 다 안다 에서 시작하므로 새로운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아직 모른다 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이니 더 큰 지혜가 쌓입니다. 깨달은 자는 전체의 흐름과 개별적 존재를 동시에 느끼는데 무지한 자는 내가 만든 상에 딱 맞아 좋거나 맞지 않아 실은 그런 몇몇의 개별적 존재들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친구가 내 힘든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내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가와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한다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느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라는 걸. 그러기에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자비행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은 운전 중에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습니다.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로 브레이크를 자주 겁니다.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긴 시간 동안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때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시간이 곧 가르쳐 줍니다. 잠시 속여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도 결국 속였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아무리 대단하다고 여겨도 나에게는 사실 별거 아닌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울 때 그가 대단하고 무섭게 느껴지고 아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무조건 본인 말만 들으면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가득 찬 말만 늘어놓습니다. 그 말과 나의 욕심이 결합되면 결국 내가 속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습니다. 상대방 기분이 좋아져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실제로는 내가 다 이긴 것입니다. 희한하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상은 더 많은 일이라네. 어렸을 땐 사는 게 진짜 만만했었는데 살수록 왜 이러냐.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리 찔러도 안 넘어오는 남자 같아. 드라마 내조의 여왕 김남주 대사라고 하네요. 너무 쉽게 부탁을 들어주면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조건을 달아가며 겨우겨우 부탁을 들어주면 오히려 더 고마워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승복을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흑인 꼬마 아이들이 내 앞에서 갑자기 이소룡 흉내를 내곤 한다. 처음에는 저 꼬마들이 왜 그러지 생각했는데 얼마 안 가 그 아이들 입장에선 승복을 입은 사람이면 무술하는 사람이겠구나 싶어 웃음이 나곤 했다. 좀 더 적극적인 아이들은 내게 중국 소림사 스님들처럼 쿵푸를 할 줄 아느냐고 묻는다. 그때마다 나는 어설프게나마 쿵푸 폼을 잡고 싶은 충동이 들곤 한다. 이야! 기합을 넣으며 팔을 뻗고 다리를 올리고 강렬한 눈빛을 뿜고 싶은 충동. 한편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의 경우 내가 한국에서 온 승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묻곤 한다. 스님은 어떤 명상을 하세요? 하루 중 몇 시간이나 수행을 하시나요? 이 질문을 받는 나는 미국인들에게 승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명상하는 수행자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미국 아이들과 어른들의 반응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또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승려라고 한다면 그들은 내가 쿵푸 혹은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즉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서양인들의 사고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 올 때면 다른 물음들이 나를 기다리곤 했다. 한국에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대부분 같다. 스님은 지금 어느 절에 계십니까? 어느 절에서 오셨습니까? 스님의 문중이 어디이고 원래 어느 절 소속이고 지금은 어느 절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듯 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역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는 통성명을 한 이후에 서로 이렇게 묻곤 한다. 지금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절에 다니세요? 어느 절 소속이세요? 이런 대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그 사람의 소속과 직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학교건 직장이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 우린 이렇게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고민 없이 주고받는 물음과 그 안에 담긴 생각들이 미국에서 승려로 살고 있는 내겐 커다란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왜 한국인은 학벌에 그렇게 집착하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미국이나 다른 서양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우대해주고 인정해준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는 점점 무의미해진다. 실제 예를 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미국 오리건주 리드 대학에 입학해 한 학기 공부하다 학교를 그만두었다. 미국 교육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리드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 동부 아이비리그만을 최고로 치는 보통의 한국 사람의 경우 리드 대학을 서부에 위치한 듣도 보도 못한 하찮은 대학으로 치부하기 쉬울 것이다. 만약 스티브 잡스가 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었다면 학벌이 받쳐주지 않아 그의 계획은 분명 난항을 겪었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두기보다는 그가 어떤 그룹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두고 가늠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애플과 같은 회사를 준비하려 해도 그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을 나오지 못했으므로 저 사람의 생각은 분명 별 볼 일 없을 거야 라고 여겼을 것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안타깝다. 나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할 줄 알고 또 무엇을 하려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를 꿈꾸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이 소속된 그룹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찾다 보면 그 사람의 과거만을 보고 현재를 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 좋은 학교에 들어간 사람, 과거에 경력이 좋은 사람만이 성공의 기회를 잡는 순환만이 지속되고 수많은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 좋은 배경, 좋은 과거를 지니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실패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쿵푸 할 줄 알아요? 라고 묻는 아이들. 승복을 입은 내 앞에서 폼을 재며 이소룡 흉내를 내는 그 흑인 꼬마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경책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 역시 나 스스로를 승려라는 그룹 속에 넣어두고 내가 해야 할 진정한 일들을 등한시하지 않았던가? 나는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나 역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소속된 그룹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았던가?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경책하는 사람. 꼬마 아이들의 질문에 또 하나 배웠으니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한 걸음 내디뎠다 위안한다.
인생은 짜장면과도 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짜장면 먹는 모습을 보면 참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시켜서 먹어보면 맛이 그저 그래요. 지금 내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해도 막상 그 삶을 살아보면 그 안에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생기면 남이 먹는 짜장면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식당에서 1,000원 차이로 먹고 싶은 것 대신 조금 싼 것을 주문해서 먹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막상 음식이 나오면 먹으면서도 후회하고 먹고 나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생 짧아요. 처음에 먹고 싶었던 걸로 고르세요. 우리 삶은 특별한 시간들보다 평범한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은행에서 순번표를 뽑아 기다리고 식당에서 음식 나오길 또 기다리고 지하철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에게 연락이 오면 문자를 보내고 결국 이 평범한 시간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집중만 하면 전화번호 책도 재미가 있어요. 지금 삶에 재미가 없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도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세요. 절이나 성당, 교회에 갔을 때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휴지라도 줍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추운 스웨덴, 노르웨이 사람들은 집안 가구, 인테리어에 신경을 써서 가구, 집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날씨가 좋은 곳에 사는 이태리 사람들은 옷, 신발, 가방 등 외모에 신경을 써서 사람들이 잘 아는 명품들이 그곳에서 많이 나오고요. 당신은 지금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우리는 보통 5,000원짜리 커피를 사서 마시는 걸 주저하지 않죠. 하지만 커피 2-3잔 값인 책 한 권 사는 것은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와인 15달러짜리와 50달러짜리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고급인지 테스트를 해보면 가격과 상표를 보지 않는 한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35달러를 더 내는 것은 결국 허영을 부리고 싶은 마음의 대가라고 합니다. 집이나 피아노 같이 한 번 사면 두고두고 써야 되는 것들은 내 분수에 맞다고 판단되는 약간 좋은 것보다 이왕이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지금은 약간 좋은 것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꼭 후회를 하게 됩니다. 좋은 고객이란 전문가가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속마음에 원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해결을 봐야지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해결을 보려고 하면 일만 더 꼬이고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불편해도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십시오. 알면 알수록 모른다 여기고 모르면 모를수록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 단칼에 잘라 말하는 것은 대개 그 복잡 미묘한 내용을 깊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는데 가장 큰 장애는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 이야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배우면 되는데 아는 체 하니까 계속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연극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솔직해지면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데 가장 큰 장애는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 이야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배우면 되는데 아는 체 하니까 계속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연극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솔직해지면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경험 없는 순수함보다는 상처받은 영혼들의 자애로움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누군가를 자꾸 설득하고 싶은 것은 사실 나 자신이 완벽하게 설득당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내가 남자라는 것을 믿으라고 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이 세상 최고의 명품 옷은 바로 자신감을 입는 것입니다. 생각이 신념으로 굳어지면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만 고수하려 합니다. 눈앞의 다양한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굳어진 신념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정치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더 정치적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존경받는 일, 그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삶의 목표를 부자보다는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삼아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세상을 조소와 냉소로 바라보더라도 그 존경하는 인물은 마음속에 환한 등대처럼 삶의 기준점, 이상점이 되기 때문이죠. 삶이라는 투술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커브볼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향해 가끔씩 던집니다. 이럴 때 절망하지 말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름 더위가 지나가듯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힘내야 합니다. 30대 중반이나 40대에 들어서면 문득 느껴요. 아이고, 내 인생 이게 다야? 고작 이거였어? 그 슬프고 허전한 마음 저도 알아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옳은 말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것저것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인생의 장이었습니다. 다음 5강 사랑의 장에선 사랑,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문득 손님처럼 찾아오는 생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